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층 분석 시간에 함께해 주신 투자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쿠팡 주주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투자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워낙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였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저희가 진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 분석을 위해서 제가 직접 아주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꼼꼼히 정리해왔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와, 정말 흥미진진하더라고요.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만 딱 짚어볼 텐데 오늘 우리의 타겟 시점 정확히 언제죠? 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칠 주제는 바로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026년 2월 26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쿠팡의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입니다. 2025년 연간 전체 실적이 아니라 딱 그 4분기에 집중하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바로 그 4분기라는 시점에 현미경을 들이대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사실 겉보기에는 이게 명백한 어닝 쇼크로 보였잖아요. 네, 완전 쇼크였죠. 그래서 오늘의 미션이 바로 그겁니다. 이 어닝 쇼크 이면에 어떤 진짜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파헤쳐 보는 거거든요. 치명적이었던 데이터 유출 사태부터 대만 시장의 하이퍼 그로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토록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는데도 정교장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상승 마감한 그 미스테리. 맞습니다. 그 미스터리를 오늘 완벽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역시 재무지표겠죠? 네, 팩스에서 집계한 시장 컨센서스하고 실제 쿠팡의 4분기 성적표를 하나하나 비교해 볼 텐데요. 아마 투자자 여러분도 발표 당시에 이 숫자들을 보고 상당히 당황하셨을 겁니다. 저도 정리하면서 제 두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일단 매출부터 뜯어보죠. 4분기 매출은 88억 3,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 증가하긴 한 수치죠. 네, 증가하긴 했는데 팩셋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91억 8천만 달러에는 아쉽게도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11%나 성장했는데도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건 그만큼 쿠팡이라는 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게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기중점이 워낙 높았던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 월가나 투자자들을 진짜 패닉에 빠뜨린 건 매출이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뼈아픈 수치는 바로 수익성 지표였습니다. 주당 순이익, 즉 EPS가 마이너스 0.01달러를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을 해버렸거든요. 시장 예상치가 0.04달러 흑자였는데 말이죠. 네, 시장은 흑자를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영업활동을 통한 실제 현금 창출력을 보여주는 지표죠. 조정 EPS도 2억 6,700만 달러로 마진율이 3.0%에 그쳤습니다. 이것도 예상치였던 2억 7,180만 달러를 하회한 거고요. 네, 전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좀 더 명확히 보려면 기업의 기초 체력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쿠팡의 4분기 영업이익이 단 8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800만 달러요? 전년 대비 무려 97%나 급감한 수치잖아요. 맞습니다. 더불어 기업이 실제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하는 잉여 현금 흐름, 즉 FCF도 마이너스 2억 7,800만 달러를 기록했죠. 네,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월가에서는 이제 쿠팡은 안정적으로 막대한 현금을 찍어내는 기계다,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엄청난 균열이 간 순간이었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7%나 증발하고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었다니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당시에 도대체 쿠팡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하고 철렁하셨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숫자죠. 그런데요, 저는 이 재무적인 적자 전환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왔던 지표가 딱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지표를 보셨나요? 바로 활성 고객 수입니다. 자료 표면에는 2,4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전년 대비로는 성장이 맞죠. 근데 이걸 직전 분기인 2025년 3분기에 2,470만 명 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약 10만 명의 고객이 사라진 거더라고요. 아주 예리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이라는 그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분기 대비 10만 명 이탈. 이게 바로 이번 4분기 어닝 쇼크의 가장 치명적인 단서거든요. 사실 쿠팡하면 와우 멤버십이나 로켓 배송 같은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로 소비자를 꽉 묶어두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플랫폼에서
단 한 분기 만에 10만 명이 떨어져 나갔다는 건 이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기업의 펀더 간타를 뒤흔들 만한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수밖에 없겠네요. 실적 악화의 핵심 원인이자 이른바 방안의 코끼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고객 데이터 유출 사고 말입니다. 네, 피할 수 없는 주제죠. 청취자분들도 당시에 뉴스 특보 접하시고 진짜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 사건의 전말하고 팩트를 명확히 좀 짚고 가야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일단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지난 4분기에 쿠팡의 전직 직원이 무려 3,300만 개 이상의 사용자 계정 데이터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3,300만 개면 규모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이 직원이 한국 사용자 3,000명과 대만 사용자 1명의 데이터를 실제로 외부로 빼돌려서 보관을 했고요. 아, 대만 사용자 데이터도 유출이 됐군요. 네, 일명이긴 하지만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거, 한국 사용자 2,609개의 계정에 공동연관 비밀번호요? 맞습니다. 이른바 로비 코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공동연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는 건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매일 현관문 앞으로 로켓 배송 택배를 받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인터넷상의 정보가 아니라 내 물리적인 안전까지 위협받는다고 느꼈을 테니까요. 충분히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12월부터 와우 멤버십 대거 해지하고 결제카드 삭제하는 그런 이탈러시가 일어난 것도 어찌 보면 소비자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네, 소비자의 불안감은 지극히 합당합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사태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쿠팡이 사건 인지 직후에 맨디언트나 활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기관들을 투입해서 전면 조사를 벌였거든요. 네, 발빠르게 대처하긴 했죠.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결제 정보나 금융 데이터, 그리고 로그인 비밀번호나 신분증 같이 가장 민감하고 치명적인 정보는 전혀 유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아, 금융정보는 안전했군요. 배송지 주소 같은 것들과 제한적인 주문 내역 정도였고요. 현재까지 이 데이터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고객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외부 해킹 공격으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게 아니라 내부망을 잘 아는 직원의 타겟형 범죄였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인 부분이죠. 시스템 근간이 털린 게 아니라는 점은 진짜 안도할 만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미 등을 돌려버린 고객들의 마음을 수습하는데 아주 천문학적인 청구서가 날아왔잖아요. 이게 바로 4분기 재무제표를 완전 멍들게 한 핵심일 텐데요. 정확합니다. 쿠팡은 땅에 떨어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12월 말에 피해 고객들에게 무려 12억 달러 규모의 보상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12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조 단위가 훌쩍 넘어가는 금액인데 이 막대한 현금이 바우처 부채로 잡히면서 운전자본하고 현금 흐름에 엄청난 직격탄을 날린 거군요. 그렇죠. 앞서 저희가 봤던 잉여 현금 흐름의 적자 전환, 그리고 영업이익 97% 급감이라는 숫자는 결국 고객 이짤로 인한 연말 성수기 매출 둔화에다가 이 12억 달러의 고객 보상 비용이 합쳐지면서 만들어낸 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억 달러의 바우처 비용이라 쿠팡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이었겠네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되게 역설적인 수치에 시선이 꽂히더라고요. 역설적인 수치요? 네. 본진이 이렇게 흔들리고 수천억 원의 비용 지출이 일어나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아까 처음에 짚었듯이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1%나 성장을 했단 말이죠. 도대체 쿠팡의 어떤 비즈니스가 이 무너지는 실적을 그나마 방어하고 성장을 견인한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쿠팡의 새로운 성장 동력, 신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이번 실적표에서 가장 눈부신 성과를 낸 곳이 바로 제품 개발 부문이었는데요. Developing Offerings 부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4분기 매출이 14억 2,7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2%나 급증했습니다. 32%요? 네, 시장 예상치가 13억 5천만 달러였는데 이걸 아주 여유롭게 상회한 아주 훌륭한 성적이죠. 전사적인 위기 상황에서 신사업 부문이 32%나 성장했다는 건 확실히 눈여겨볼 만하네요. 그 중심에는 당연히 대만 시장이 자리하고 있겠죠. 당연하죠.
대만은 이제 단순한 해외 진출 국가를 넘어서 쿠팡에게는 하이퍼그로스, 즉 초고속 성장의 상징 같은 곳이니까요. 맞습니다. 대만 시장은 이번 분기에도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진짜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쿠팡이 한국에서 이미 증명된 물류 인프라 기반의 성공 공식을 대만 현지에 거의 복붙하듯이 이식하고 있거든요. 속도가 엄청 맞다고 들었습니다. 그 실행 속도가 진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이미 대만 전체 면적의 약 70%를 커버하는 자체 물류망 구축을 완료했고요. 벌써 70%나요? 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12월 대만 전체 물동량의 무려 75%를 쿠팡의 자체 라스트마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길 배송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다가 물리적인 라스트마일 물류망을 아예 새로 깐다는 게 자본을 그냥 화로에 넣고 불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엄청난 출혈이죠. 그런데 벌써 물동량의 75%를 자체 망으로 이길 배송하고 있다는 건 쿠팡의 그 무서운 실행력 하나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대만이라는 강력한 엔진 외에 또 다른 긍정적 요인들도 있었나요? 두 가지 강력한 방어 기제가 더 작동했습니다. 첫째는 팟패치의 선전입니다. 아, 팟패치. 네, 쿠팡이 인수하고 나서 처음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을 이뤄냈고요. 긍정적인 경제성까지 달성하면서 럭셔리 패션 시장 안착에 대한 가능성을 제대로 증명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FLC, 즉 로켓그로스입니다. 쿠팡의 그 촘촘한 물류 인프라를 외부 중소상공인들에게 개방하는 이 서비스가 플랫폼 내 상품 선택의 폭을 정말 폭발적으로 넓혀주었거든요. 아, 셀렉션이 넓어지는 거군요. 네, 데이터 유출 사태로 기존의 직매입 상품 거래 부문이 타격을 입을 때 이 무한히 확정된 선택권이 고객들을 쿠팡 앱 안에 어떻게든 묶어두는 든든한 닷 역할을 제대로 해준 겁니다. 그렇군요. 쿠팡이라는 거대한 배가 12억 달러짜리 폭풍우를 만났지만 대만 시장이라는 강력한 모터와 로켓그로스라는 닷 덕분에 침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네요. 이 아주 다이나믹한 상황을 대하는 경영진의 태도도 상당히 궁금한데 주주 소환이나 컨퍼런스 콜 분위기는 어땠나요? 이번 컨퍼런스 콜은 여느 때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범석 CEO가 직접 나서서 사과를 했거든요. 직접 입장을 밝혔군요. 네, 고객 여러분께 끼친 심려와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쿠팡에서 고객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엄중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신뢰 회복에 대한 아주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보안 시스템 강화나 수사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HL 로저스가 보안 시스템 대폭 강화와 수사 협조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했죠. 하지만 투자자 여러분이 정말 귀 기울이셨어야 할 핵심 시그널은 사실 CFO의 발언에 숨어 있었습니다. 가우라브 아난드 CFO의 코멘트 말씀이시죠? 저도 자료 읽으면서 딱 이 대목에 밑줄을 그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었죠? 1월에는 상품 거래 부문 성장률이 4%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최저점을 찍었지만 2월부터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가 짚은 변화의 핵심이 바로 와우 멤버십 이탈률이 2월부터 과거 최저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탈률이 진정되었다. 네. 데이터 유출 직격탄을 맞고 완전 패닉에 빠졌던 12월과 1월의 공포 구간을 지나서 마침내 고객들이 다시 안정을 되찾고 쿠팡 플랫폼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매우 강력한 턴어라운드 신호였던 거죠. 이탈률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건 당연히 향후 실적 회복의 청신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경영진이 제시한 앞으로의 실적 가이던스는 어떻게 나왔나요? 2026년 회계연도 1분기, 즉 Q1 FY26의 가이던스로 고정 환율 기준 5에서 10%의 매출 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네, 5에서 10%요. 쿠팡이 그동안 보여주던 그 두 자릿수 중후반의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를 생각하면 이건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되게 보수적인 숫자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확실히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여파가 1분기 초반인 1월까지 시장을 강타했고 또 고객 신뢰를 달래기 위한 대규모 바우처가 여전히 소진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아, 1분기 실적에도 그 여파가 반영된다는 거군요. 네, 그 현실을 냉정하게 반영한 수치입니다. 경영진이 시장의 기대를 무리하게 펌핑하기보다는 현재의 회복세를 있는 그대로 반영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가이던스를 제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연간 가이던스는 어떤가요? 한 해 농사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2026년 연간 가이던스에서는
제품 개발 부문의 도정 EBITDA 적자폭을 마이너스 9억 5천만 달러에서 마이너스 10억 달러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적자를 무려 10억 달러 가까이 감소하겠다는 건데 이건 단기적인 수익성을 방어하기보다는 신사업 투자의 가속 페달을 계속 밟겠다. 이런 강력한 선언으로 들리는데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쿠팡은 대만 물류 인프라 고도화나 팝패치 정상화, 또 쿠팡이치 점유율 확대 같은 미래 수익원을 향한 투자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명확히 전달한 겁니다. 눈앞의 손실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진 않겠다. 그렇죠. 일시적인 손실을 메우느라 장기적인 펀더멘털이나 압도적인 시장 장악력을 희생시키지는 않겠다는 뚝심을 제대로 보여준 셈이죠.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심층 분석의 하이라이트이자 모든 투자자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가장 미스테리한 주가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네, 드디어 이 얘기가 나왔네요. 아마 실적 발표 직후에 애프터마켓 지켜보시던 청취자분들은 정말 이거 당장 팔아야 하나? 하고 엄청난 공포를 느끼셨을 텐데요. 실적 발표 직후에 열린 애프터마켓, 즉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닝 쇼크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0.49% 하락한 18.27달러까지 쫙 밀렸죠. 네, 18.27달러까지. 적자 전환에 막대한 현금 유출까지 목격했으니 시장의 자연스러운 공포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단 말이죠. 다음날 아침 정규장이 딱 열리자마자 시장 분위기가 완전 180도 바뀌었습니다. 강력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는커녕 무려 2% 가까이 상승을 해서 19.83달러에서 19.91달러 부근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반전이었죠. 아니 12억 달러를 보상금으로 쓰고 적자로 돌아섰는데 오히려 주가가 오른다. 이 극적인 반전의 이유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가를 위로 밀어올린 4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장은 최악은 지났다. 즉, worst is over에 베팅을 한 겁니다. 최악은 끝났다. 네. 아까 강조했던 경영진의 1월 바닥론과 2월 지표 회복 시그널이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있던 그 거대한 불확실성을 단숨에 제거해 준 거죠. 주식시장은 나쁜 소식 그 자체보다 불확실성을 훨씬 더 혐오하니까요. 바닥을 명확히 확인시켜준 게 주요했군요. 두 번째 이유는요? 둘째는 월가가 이번 데이터 유출 사고를 철저하게 재평가했다는 점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12억 달러라는 그 막대한 바우처 비용을 쿠팡의 장기적인 기업 펀더멘탈이 망가진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 펀더멘털의 훼손이 아니다. 네, 즉 한번 거액을 치르고 나면 끝나는 일회성 악재로 꼬리표를 달아주면서 아주 쿨하게 넘겨버린 겁니다. 쿠팡의 본업인 물류 경쟁력 자체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굳건한 신뢰가 깔려 있었던 거죠. 시장이 생각보다 쿠팡의 기초 체력을 아주 단단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네요. 세 번째 이유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겠고요? 맞습니다. 본진이 흔들리는 그 와중에도 대만 시장이 세 자릿수 하이퍼그로스를 증명해냈고요. 또 앞서 본 그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공격적인 투자 가이던스가 오히려 미래 수익 창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주가 하방을 아주 단단하게 방어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를 반등시킨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퍼즐은 가로 밸류에이션 매력입니다. 실적 발표 전부터 이미 쿠팡의 주가가 최고점 대비해서 꽤 크게 하락해 있던 상태였거든요. 당시의 월가의 평가를 보면 쿠팡의 주가 매출 비율, 즉 PSR이 겨우 1배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주가 수익 성장 비율인 PEG가 0.3배라는 분석도 눈에 띄더라고요. 보통 시장에서 PEG 지표가 1을 기준으로 그 아래면 기업의 이익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0.3배면 정말 지나치게 싼 엄청난 박앤세일 구간에 진입했다는 뜻이네요. 결국 이 모든 악재는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되어 있었고 가격 메리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군요.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 최악의 악재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주가가 저렴했다는 것이 이 미스테리한 주가 반등의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이유였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다라는 격언이 이번 쿠팡 실적 발표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취자이자 투자자이신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분석을 실질적인 투자 인사이트로 딱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쿠팡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29달러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29달러요? 네,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곳은 40달러, 보수적으로 보는 곳은 21달러를 제시하고 있죠.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이 글로벌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스인데요. 바클레이스는 어떻게 평가했나요? 이번 실적 발표의 충격 속에서도 3월 2일자 리포트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24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주가 대비해서 약 20.5%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직 주가가 위를 향해서 열려있는 공간이 꽤 많다고 보는 거군요. 하지만 장밋빛 전망에만 취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투자자들이 향후에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할 리스크 포인트도 냉정하게 짚어봐야죠. 투자의 생명은 리스크 관리니까요. 세 가지를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하는데요. 첫째, 턴어라운드 시점의 확인입니다. 경영진이 2월부터 지표가 회복 중이라고 구두로 선언하긴 했지만 이것이 다음 분기 실적에서 명백한 수익성 개선과 흑자 전환이라는 실제 수치로 증명되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숫자로 찍히기 전까지는 절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라는 뜻이군요. 두 번째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대만 시장에 그렇게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는 투자가 과연 언제쯤 의미 있는 현금 흐름으로 돌아올지, 자칫 덩치만 키우다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건 아닐지 이게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로 모니터링해야 할 신사업 투자 대비 성과 회수 속도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연간 최대 10억 달러의 막대한 자본 지출이 예고되어 있잖아요. 네, 적자를 감소한다고 했으니까요. 이 거대한 자본 투하가 대만이라는 낯선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느냐, 그 타임라인이 쿠팡의 중장기 미래 가치를 결정지을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어떤 건가요? 이 부분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된 다소 민감한 이슈인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현지에서도 약 20만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부으면서 폭발적으로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데 이 루머가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현지 소비자들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건 물론이고 대만 당국의 규제 이슈로까지 번질 위험이 다분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 대만발 데이터 유출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셔야 하고요. 이것이 펀더멘털을 훼손하는 추가적인 재무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아주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정말 입체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대한 실적 자료하고 컨퍼런스 콜 스크립트를 낱낱이 파헤치면서 쿠팡의 현주소를 깊이 있게 진단해 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끝내기엔 조금 아쉽죠? 네, 마지막으로 짚어볼 게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실적 자료의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번 컨퍼런스 콜 질의응답 세션에서 아주 짧지만 묵직한 화두가 하나 던져졌습니다. 바로 AI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경영진을 향해서 질문을 했죠. 생성형 AI와 챗봇 기술이 이커머스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때 쿠팡의 미래 전략은 무엇이냐? 이건 다가올 쇼핑 패러다임 시프트의 핵심을 찌르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화두를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과연 엄청나게 똑똑해진 생성형 AI 에이전트가 고객 대신 인터넷을 막 뒤져서 최저가 상품을 찾아내고 최적의 배송 루트를 스스로 설계해주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쿠팡이 그동안 피땀 흘려가며 전국 방방곡곡에 깔아둔 이 거대한 실물 물류 인프라와 배송망이라는 해자가 AI의 거센 위협으로부터 쿠팡을 지켜줄 철벽 같은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AI가 결국 쿠팡이라는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마저 뛰어넘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해버리는 날이 올까요? 이 질문의 해답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평가하는 쿠팡의 진짜 장기적 가치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꼭 한번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쿠팡의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 정리와 주가 반응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